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주목한 한 장의 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드디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도 아니다. 이것은 전투기의 심장, 바로 엔진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엔진이 바뀌는 순간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 KF-21은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 부품, 특히 엔진은 미국 기업에 의해 통제되었고, 이는 곧 수출 제한, 작전 운용 제약, 그리고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기술 확보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가 왜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가?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다. 속도, 기동성, 스틸스 유지 능력, 무장 탑재 능력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핵심이다. 즉, 엔진을 누가 만들고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 전투기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통제권을 스스로 가져오려 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KF-21이 완전히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곧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사건이 된다. 동시에 중동, 동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허가 없이는 판매조차 어려웠던 전투기가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이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는 단순히 성능만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제약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존 군사 강국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다. 과연 한국은 정말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지금부터 KF-21 엔진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KF-21이 이미 미국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동시에 훨씬 더 흥미롭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에서 개발된 F414 계열이다. 이 엔진은 이미 여러 전투기에서 검증된 고성능 엔진으로 안정성과 출력 모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이 엔진을 기반으로 KF-21을 개발하며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즉, 지금의 KF-21 성능은 분명 미국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기술 이전 제한,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유지보수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 승인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산 엔진이 들어간 전투기는 제3국으로 판매할 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와 시장 확장성은 크게 제한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엔진 독립에 집착하는 이유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핵심 기술이 외부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KF-21은 단순한 국내용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 무기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미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미국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준비해왔다. 초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투기 엔진은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연구 수준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고서와 발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핵심 기술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게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지금의 KF-21은 여전히 미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존을 끊어내기 위한 준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해서 엔진 독립에 집착하는가? 단순한 기술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생명선이자 동시에 그 국가의 군사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엔진을 누가 만들고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 전투기의 운용 범위와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결정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자국 방위가 아니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전투기 시장이다. 하지만 미국 엔진이 들어간 순간 모든 계약은 하나의 조건에 묶인다. 미국의 승인이다. 이 승인 하나로 수십조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반대로 단숨에 무산되기도 한다. 이미 비슷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고 그 영향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즉, 아무리 한국이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최종 결정권이 외부에 있다면 그 무기는 완전한 상품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두 번째는 작전 통제 문제다. 엔진은 단순히 힘을 내는 장치가 아니다. 최신 전투기에서는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와 통합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이 부분에 접근 제한이 존재한다면 전투기의 성능을 100%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유지와 업그레이드다. 전투기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거쳐야 한다. 핵심 기술이 외부에 있다면 매번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독자 기술을 가진 국가와의 격차가 이 모든 이유가 하나로 연결된다. 바로 전략적 자율성이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구매 국가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 파는 국가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핵심 기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선택한 길은 명확하다. 당장은 미국 엔진을 사용하되 동시에 완전히 독립된 엔진 개발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다. 겉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부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 하늘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간다. 한국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접근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흥미로워진다.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보면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은 항공 엔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조용히 움직여왔다. 단순한 조립이나 라이선스 생산이 아니라 설계와 핵심 부품 기술을 직접 확보하는 방향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온 터빈 기술과 소재 공학이다.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초고온 환경에서도 버티면서 동시에 높은 출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기술이 좋아도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이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디지털 엔진 제어 기술이다. 최신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통제되는 시스템이다. 연료 분사, 출력 조절, 효율 최적화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된다. 이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엔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관련 연구 투자 규모와 인력 확충 속도를 보면 단순한 시험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실제 적용을 염두에 둔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투기 엔진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수천 시간의 테스트와 반복적인 실패를 거쳐야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전투기 엔진은
작은 결함 하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매우 길고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 이제는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진전이 아니다.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된다. 아직 완전한 독자 엔진은 아니다. 하지만 그 문턱까지는 이미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턱을 넘는 순간 KF-21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만약 KF-21이 완전히 독자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기술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수출 시장이다. 지금까지 KF-21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엔진이라는 조건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하지만 독자 엔진이 적용되는 순간 이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더 이상 외부 승인에 묶이지 않는 전투기가 되는 것이다. 이 변화는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제약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KF-21이 성능과 가격, 그리고 정치적 자유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기존 강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변화는 협상력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엔진을 통해 일정 부분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면 독자 엔진이 적용되는 순간 그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조건을 설정하는 주체로 올라서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외교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세 번째는 기술 생태계의 확장이다.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관련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순간 한국의 항공산업 전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의 전제에 기반한다. 바로 안정성과 신뢰성이다. 아무리 독자 엔진이라도 실제 운용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렵다. 특히 전투기 구매는 수십 년을 바라보는 결정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은 이미 그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했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KF-21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한다. 한국은 정말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고 동시에 훨씬 더 전략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KF-21은 여전히 미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은 단순히 의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스스로 깨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 시작했고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변화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발표나 과장된 선언 없이 실제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단계적인 성과로 축적되고 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야말로 진짜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한국은 아직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 통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전자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후자는 미래의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완성되는 순간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 된다.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준의 등장이다. 이 기준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계 군사 질서 역시 다시 쓰여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KF-21이 어디까지 올라설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충격을 받게 될 것인지는 이제 시간만이 증명하게 될 것이다.